감사합니다. 꿀을 찾은 벌과 꿀에 빠진 개미. 나는 대한민국의 취업준비생입니다. 7월의 시작,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채용 공고에 오늘도 어김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보자. 자소서 질문이 뭐였지?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치 청렴의 인물 다산 정약용에게 빙의라도 된 듯 막힘없이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에 있을 때 총무부 팀장으로서 정직한 회비관리에 신경을 썼었고,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되어 A기업을 대표하는 청렴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그때 엄마의 부름이 들렸습니다. 딸, 내일 외국인 관광객들 단체로 농장 체험 오기로 했는데 엄마 좀 도와줄래? 네, 알겠어요. 노트북 정리하고 나갈게요. 급하게 작성하던 글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노트북을 정리했습니다. 다음날 고요했던 농장은 여행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들은 어머니를 따라 수학 체험을 하기 위해 농장 안으로 향했고, 그동안 나는 어머니를 도와 판매할 제품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딸기가 빨갛게 잘 익었네. 사람들이 많이 사갔으면 좋겠다. 그때 관광객과 함께 온 가이드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따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제가 이거 사람들이 많이 사도록 해드릴게요. 대신 가격 2배로 올려서 반반씩 나눠 가지실래요? 네? 그 순간 난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잠깐이지만 강하게 동요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옳지 못한 행동이란 양심의 가책으로 끝내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에이, 여기 관광 온 사람들 부자들이라 돈 많아요. 게다가 외국인들이라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가이드는 나에게 시답지 않은 농담을 던지며 다시 일을 하러 농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농장의 딸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요.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찝찝한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이드의 은밀했던 제안은 시간이 흐르자 금방 잊혀졌고 나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A기업으로부터 면접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서게 되었고 3명의 면접관들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자는 청렴이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불합리한 상황을 보고 대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은 나는 얼마 전 가이드의 은밀한 제안이 떠올랐고 그때의 경험에 대해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농장 체험 안내에서 가이드로부터 받은 부당한 제안을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가이드는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 물품의 가격을 2배 부풀려 받자는 제안을 했고 이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 판단하여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관광객들이 농장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그 추억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이미지가 지속적인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더 나은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의 답변이 끝난 직후 한 면접관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드라는 직업이 그런 부분으로 수익 창출되는 구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자가 가이드의 밥줄을 끄는 게 아닌가요? 네? 그게... 이 질문에 나는 또다시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의 용기 있고 정직했던 행동이 마치 잘못이라도 된 듯이 반박하는 면접관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또한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에 쓴웃음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면접관뿐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30년간 교직에 몸을 담으셨던 동네 아저씨께도 그 가이드의 제안을 이야기했더니 그거 얼마 한다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라는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같은 반응에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고뇌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걸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은 건가? 그렇게 나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갖다가 결국 나는 스스로를 정의로운 척하는 겁쟁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진정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에 작년에 왔던 가이드가 비슷한 시기에 관광객을 이끌고 또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에게 은밀한 제안을 해왔어요. 저기 딸기 가격 올려서 파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관광객들이야 어차피 돈 쓰러 오는 건데 서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에휴, 어른 일은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네, 그렇게 할게요. 잠깐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나는 가이드의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의로운 척하는 겁쟁이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가이드의 도움으로 상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초반에는 두둑해지는 돈주머니를 보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줄어가는 속도만큼 나의 양심의 가책은 거저만 갔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내가 바가지 씌운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나로 인해 나빠지겠지. 나는 차마 웃으며 돌아가는 관광객의 뒷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나의 후회와 양심의 가책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마다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나에게 7월은 농장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취업의 계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마다 수많은 자기소개 항목 중 직업윤리에 대한 질문은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이를 작성할 때마다 스스로가 청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고 면접관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어요. 나의 커져만 가던 양심의 가책과는 달리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도 농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 그 가이드의 부정행위가 촉발되었고 결국 우리 농장과 여행사의 관계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나는 나의 청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마치 눈앞에 꿀을 보고 달려든 개미와 같았습니다. 꿀은 달콤하지만 달콤함에 취하는 순간
이미 다리는 꿀의 끈적끈적함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작은 유혹 앞에 양심을 파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음을, 또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작년에 나는 노력해서 꿀을 찾는 꿀벌이었다면 지금의 나는 쉽게 단맛을 얻으려다 꿀에 빠진 개미와 같은 거였어. 양심을 저버린 결과는 비참하기만 하였습니다. 양심의 가책과도 같은 꿀단지의 끈적거림이 나의 다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외국인 관광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어리석은 행동이 생각날 것이고 평생을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꿀을 찾은 꿀벌의 끝은 찬란하지만 꿀에 빠진 개미의 끝은 비참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청렴을 실천하며 다리에 붙은 꿀을 씻어내다 보면 언젠가 청렴의 날개를 달고 개미가 아닌 꿀벌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